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물건이 많지? 이걸 언제 다 정리하지? 60을 넘기고 나니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땐 모으는 게 인생이었는데 나이 들어선 비우는 게 인생이라는 걸요. 70이 넘은 한 어르신이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옷장 열면 30년 된 옷이 나오고 방을 열면 쓰지도 않는 물건 천지고 집은 넓은데 왜 이렇게 답답한지 죽기 전에 이거 다 어떻게 하나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그 어르신이 짊어지고 있는 건 물건이 아니라 평생의 무게였다는 걸요. 오늘은요, 60세 이후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것 5가지, 그리고 절대 정리하면 안 되는 것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건 그냥 청소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노년이 가볍고 자유로울 것인지 아니면 물건에 갇혀 숨막히게 살 것인지 그 갈림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도움되는 이야기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것, 3년 이상 안 입은 옷. 순옥 씨는 옷이 많았습니다. 옷장 3개가 꽉 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입는 옷은 10벌 정도였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걸려만 있었습니다. 언젠가 입을 수도 있잖아. 이거 비싼 건데 버리기는 아까워. 아직 멀쩡한데. 그렇게 20년, 30년 된 옷들이 옷장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순옥 씨는 입을 옷을 찾다가 옷장 앞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옷은 이렇게 많은데 정작 입을 게 없네. 옷은 넘쳐나는데 매일 같은 옷만 입고 옷장은 꽉 찼는데 정작 필요한 옷은 찾기 힘들었습니다. 순옥 씨의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니, 안 입는 옷 좀 정리하시는 게 어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순옥 씨는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아직 입을 수 있어. 버리긴 뭘 버려? 하지만 며느리가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3년 동안 안 입으신 옷은 앞으로도 안 입으세요. 결국 순옥 씨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옷장을 열고 3년 이상 안 입은 옷을 꺼냈습니다. 처음엔 하나하나가 아까웠습니다. 이거 결혼식 때 입었던 건데 이거 비싸게 샀는데, 하지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옷 입고 어디 가실 거예요? 순옥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70벌을 정리했습니다. 일부는 기부하고 일부는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니 옷장이 텅 비었습니다. 처음엔 허전했습니다. 너무 많이 버린 거 아닌가. 하지만 며칠 지나자 순옥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이렇게 편하구나. 입을 옷을 고르는 게 쉬워졌습니다. 옷장을 열 때마다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순옥 씨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옷들을 간직한 게 아니라 그 옷들이 나를 붙잡고 있었던 거야. 버리고 나니 자유로워졌어. 일본 정리 컨설턴트 곤도 마리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리의 마법 저자입니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건을 정리한 사람들의 스트레스 수치가 평균 43% 감소했고 삶의 만족도가 38%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과도한 옷으로 인한 선택도가 높아 아침마다 뭘 입지 고민하는 시간이 평균 15분 이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옷을 정리한 후에는 선택이 간단해지고 오히려 자신에게 잘 맞는 옷만 남아서 더 멋지게 입게 된다고 합니다. 3년 이상 안 입은 옷의 특징, 유행이 지났습니다. 사이즈가 안 맞습니다. 언젠가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옷장 공간만 차지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도 아까운데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옷장에서 옷을 꺼내서 한 벌씩 입어보세요. 거울을 보세요. 지금 그 옷을 입고 친구를 만나러 갈 수 있나요? 없다면 그 옷은 당신의 옷이 아닙니다. 스티브 잡스는 평생 검은 터틀넥과 청바지만 입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같은 옷만 입으세요? 잡스가 답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에 에너지를 쓰고 싶어서요. 옷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동안 안 입은 옷 과감히 버리세요. 아깝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이미 3년 동안 입지 않아서 그 값어치를 다 했습니다. 옷을 정리하면 마음도 정리됩니다. 첫 번째 정리. 3년 이상 안 입은 옷부터 시작하세요. 두 번째로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것. 자식이 남기고 간 것. 명자 씨의 집에는 자식들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큰아들이 중학교 때 받은 상장, 작은 딸이 대학교 때 쓰던 책, 막내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입던 옷, 심지어 손주가 아기였을 때 쓰던 유모차까지 명자 씨는 그 물건들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걸로 공부했는데, 딸이 이 옷 입고 학교 다녔는데, 손주가 이 유모차 타고 산책했는데, 그렇게 작은 방 하나가 자식들 물건으로 꽉 찼습니다. 그 방은 창고가 됐습니다. 환기도 안 되고 먼지만 쌓이고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방. 명자 씨의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저 방 좀 치우면 안 될까? 우리가 쓸 수 있잖아. 하지만 명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애들 물건인데 어느 날 큰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명자 씨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 중학교 때 상장이랑 책들 여기 다 있어. 나중에 가져갈 거지. 아들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아직도 가지고 계셨어요? 저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버리세요. 뭐 버리라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받은 건데. 엄마, 저 이제 45예요. 중학교 상장이 무슨 소용이에요? 엄마가 추억으로 간직하시려는 거지. 저는 필요 없어요. 명자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키고 있던 건 자식들의 추억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였다는 걸, 그리고 그 과거가 현재의 공간을 점령하고 있었다는 걸. 명자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자식들에게 하나씩 연락했습니다. 너희 물건들 가져갈 거 있으면 가져가. 없으면 엄마가 정리할게. 아이들은 대부분 필요 없어요. 버리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명자 씨는 상장 몇 개만 사진으로 찍어두고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을 비웠습니다.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그 방은 이제 명자 씨의 취미방이 됐습니다. 그림 그리는 공간, 책 읽는 공간, 요가하는 공간. 영자 씨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진작 이럴 걸 그랬어요. 왜 나는 자식들 물건만 지키고 내 공간은 안 만들었을까요?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지. 미국 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성인 자녀가 독립한 후에도 부모가 자녀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부모 자신의 삶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녀의 부모 역할에 갇혀 있다는 심리적 신호라고 합니다. 특히 빈둥지 증후군, 엠티네스트 신드롬을 겪는 부모의 83%가 자녀의 물건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으며 이것이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자식이 남기고 간 물건의 특징, 자식은 필요 없어 합니다. 공간만 차지합니다. 당신의 새로운 삶을 막습니다. 과거에 당신을 묶어둡니다. 칼릴 지브라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당신을 통해 왔지만 당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자식들은 이미 자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물건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연락하세요. 가져갈 거 있으면 이번 달 안에 가져가. 없으면 내가 정리할게. 그리고 한 달 후 과감히 정리하세요. 의미 있는 몇 가지만 사진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기부하거나 버리세요. 그 공간을 당신의 공간으로 만드세요. 당신의 집은 박물관이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두 번째 정리.
자식이 남기고 간 것을 비우세요. 세 번째로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것, 중복되는 생활용품. 동숙 씨의 부엌을 열면 같은 물건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프라이팬 7개, 냄비 5개, 접시 30개, 컵 20개, 수저 세트, 미 세트. 언제 손님 오면 필요하잖아. 이거 세일해서 샀어. 하나 더 있으면 편하잖아. 그렇게 물건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건 프라이팬 2개, 냄비 2개, 접시 6개, 컵 4개, 수저 세트 1세트, 나머지는 그냥 공간만 차지했습니다. 어느 날 동숙 씨는 부엌 수납장에서 뭔가를 꺼내다가 컵 하나를 깨뜨렸습니다. 쏟아지는 컵들, 정리되지 않은 냄비들,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는 상황. 동숙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다 뭐람? 동숙 씨의 딸이 주말에 와서 부엌을 정리해 줬습니다. 엄마, 프라이팬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게 쓰면 편하잖아. 엄마, 소지기 몇 개 쓰세요? 2개. 그럼 2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려요. 동숙 씨는 저항했습니다. 아니, 혹시 손님 오면 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손님이 1년에 몇 번 와요. 그리고 그때 종이컵 쓰면 되잖아요. 명절에도 손님이 그렇게 많이 안 와요. 결국 동숙 씨는 프라이팬 5개를 기부했습니다. 냄비 3개도 정리했습니다. 접시 20개를 버렸습니다. 컵 15개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나니 부엌이 놀랍도록 깔끔해졌습니다. 수납장을 열면 필요한 게 바로 보였습니다. 꺼내기도 쉽고 정리하기도 쉬웠습니다. 동숙 씨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요리하는 게 이렇게 편할 수가, 진작 정리할 걸 그랬네. 미국 UCLA 연구팀이 가정의 물건 수와 스트레스의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집안에 물건이 많을수록 주인의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았고, 특히 중복되는 물건이 많은 집일수록 주인이 우울감을 느끼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반대로 물건을 정리한 후 필요한 것만 남긴 가정의 경우 스트레스가 평균 32% 감소했고 일상 만족도가 41% 증가했다는 겁니다. 중복되는 생활용품의 문제 찾기 어렵습니다. 정리가 안 됩니다. 청소하기 힘듭니다. 오히려 불편합니다. 브루스리는 말했습니다. 완성이란 더 이상 더할 게 없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게 없을 때다. 프라이팬 7개가 아니라 2개면 충분합니다. 접시 30개가 아니라 6개면 충분합니다. 혹시를 위해 쌓아둔 물건들, 그 혹시는 오지 않습니다. 대신 그 물건들이 당신의 일상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부엌 수납장을 여세요. 같은 물건이 여러 개 있나요? 하나만 남기고 정리하세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용하지 않으면 이미 쓰레기입니다. 기부하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됩니다. 버리면 당신이 편해집니다. 세 번째 정리, 중복되는 생활용품을 줄이세요. 네 번째로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것, 읽지 않는 책과 서류. 철수 씨의 서재는 책과 서류로 가득했습니다. 벽면 전체가 책장이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20년 전 회사 서류, 10년 전 자격증 공부 자료, 아이들 학창 시절 성적표, 30년 된 잡지들. 철수 씨는 그것들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 이거 다시 볼 수도 있고 추억에 담겨 있는데. 하지만 실제로 그 서류들을 다시 꺼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책장에 꽂힌 책 중 5년간 읽은 책은 10권도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먼지만 쌓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철수 씨가 오래된 서류를 찾다가 책장이 무너졌습니다. 쏟아지는 책들, 날리는 서류들, 먼지 구름.
철수 씨는 기침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걸 지키려고 몇십 년을 살았구나. 철수 씨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좀 정리해요. 당신도 책 안 읽잖아요. 철수 씨가 반박했습니다. 아니야, 나 책 읽어. 언제요? 작년에 책 몇 권 읽으셨어요? 철수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철수 씨는 책과 서류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서류는 필요한 것만 스캔하고 버렸습니다. 20년 된 서류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이들 성적표도 몇 장만 남기고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책은 최근 5년간 읽지 않은 책을 과감히 기부했습니다. 200권이 넘는 책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나니 서재가 텅 비었습니다. 철수 씨는 처음엔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재에 들어가고 싶어졌습니다. 예전엔 어질러진 공간이 부담스러워 서재를 피했는데 이제는 깔끔해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책상에 앉으니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철수 씨는 새 책을 샀습니다. 그리고 읽었습니다. 오랜만에 책을 읽는 즐거움을 다시 느꼈습니다. 철수 씨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책이 많아서 책을 안 읽었나 봐. 정리하고 나니까 오히려 책을 읽고 싶어. 일본 건축가 야마구치 슈는 정리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건이 많으면 선택이 어려워진다. 선택이 어려우면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다. 실제로 그의 연구에 따르면 책이 100권 이상 있는 사람의 독서가 책이 20권 이하인 사람보다 오히려 적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너무 많으면 무엇을 읽을지 선택하기 어렵고 결국 아무것도 읽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읽지 않는 책과 서류의 문제, 먼지와 곰팡이가 생깁니다. 공간을 차지합니다. 오히려 독서를 방해합니다. 찾고 싶은 책을 찾기 어렵습니다. 괴테는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단순해야 한다. 그러나 단순하지 않다. 20년 동안 읽지 않은 책, 앞으로도 읽지 않을 겁니다. 10년 동안 보지 않은 서류, 앞으로도 필요 없을 겁니다. 서재를 한번 둘러보세요. 최근 1년간 읽은 책에 표시하세요. 나머지는 정리하세요. 정말 소중한 책 10권만 남기고 나머지는 도서관에 기증하거나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서류는 필요한 것만 스캔해서 디지털로 보관하고 원본은 버리세요. 그러면 서재가 진짜 서재가 됩니다. 네 번째 정리, 읽지 않는 책과 서류를 비우세요. 다섯 번째로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것, 추억의 물건. 영희 씨의 집다락에는 추억의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결혼식 때 입었던 한복, 남편이 준 첫 선물, 아이들 첫 돌옷, 부모님이 주셨던 그릇, 여행 갔을 때 산 기념품들. 영희 씨는 그것들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건 추억인데, 이건 의미가 있는데, 하지만 그 물건들은 다락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몇 년에 한 번씩 다락을 열어보고는 이게 여기 있었구나 하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은 다시 잊혀졌습니다. 어느 날 영희 씨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퇴원 후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만약에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기면 우리가 이 집 정리해야 하는데 다락에 있는 거 다 어떡해요? 영희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자식들이 그 물건들 하나하나 꺼내서 정리해야 한다는 걸, 그리고 자식들은 그 물건들의 의미를 모른다는 걸, 이게 뭐예요? 그냥 버려야 하나. 그렇게 소중한 추억들이 자식들에게는 그냥 짐이 될 거라는 걸 영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정리하겠다. 다락을 열고 추억의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결혼식, 한복 40년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입을 일도 없습니다. 영희 씨는 한복을 펼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기증했습니다. 남편이 준 첫 선물 낡은 인형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인형을 안고 한참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고 작별 인사를 하고 버렸습니다. 아이들 첫돌옷 이제 손주들도 다 컸습니다. 영희 씨는 사진을 찍어서 각 자식들에게 보냈습니다. 너희 첫돌옷이야. 추억으로 간직해. 그리고 옷은 정리했습니다.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영희 씨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자를 정리하고 나서 영희 씨는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됐다. 추억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스웨덴에는 데스테드닝, 어스테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죽음의 정리라는 뜻입니다. 된 사람들은 60세가 넘으면 자신이 죽은 후 자식들이 짐이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물건을 정리한다고 합니다. 스웨덴의 정리 전문가 마그누선은 이렇게 말합니다. 추억의 물건을 정리하는 건 과거를 버리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추억의 물건을 정리한 노인들이 오히려 과거를 더 긍정적으로 기억하고 현재를 더 적극적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추억의 물건을 정리하는 법, 사진으로 남기세요. 각 물건을 펼쳐놓고 사진을 찍으세요.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하세요. 고마웠어. 이제 보내줄게. 추억은 물건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 마음 속에 있습니다. 물건을 버린다고 추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건을 버리면 진짜 추억만 남습니다. 다락을 여세요. 창고를 여세요. 40년 동안 보지 않은 물건들, 그것들을 자식들이 정리하게 하지 마세요. 당신이 정리하세요. 하나하나 손으로 만지며 감사하고 작별하세요. 그리고 버리세요. 추억은 가슴에 남습니다. 물건은 놔주세요. 5번째 정리. 추억의 물건을 정리하세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그럼 60세 넘으면 다 버리란 말인가? 아닙니다. 정리해야 할 것과 절대 정리하면 안 되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이건 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절대 정리하면 안 되는 것, 의미 있는 관계. 70이 넘은 병수 씨는 젊었을 때 친구가 많았습니다. 회사 동료, 동창, 동네 친구, 주말마다 모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년 퇴직하고 나서 병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도 좀 쉬어야지. 매번 나가는 것도 피곤하고 돈도 나가고 그래서 모임을 하나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다음에 나갈게. 처음엔 친구들이 연락했습니다. 야, 왜 안 나와? 다음엔 꼭 나와. 하지만 병수 씨는 계속 거절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친구들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단톡방에서도 병수 씨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병수 씨는 집에서만 지냈습니다. TV 보고 낮잠 자고 아내랑 말 몇 마디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병수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가벼운 뇌경색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지만 문병 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병수 씨는 천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구들 다 어디 갔지?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다 정리했잖아요. 친구들 만나는 거 귀찮다고 돈 아깝다고 병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리한 건 물건이 아니라 관계였다는 걸. 그리고 그 관계는 다시 복구할 수 없다는 걸. 병수 씨는 퇴원 후 용기를 내서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야, 나야. 오랜만이다. 하지만 대화는 어색했습니다. 3년의 공백은 너무 컸습니다. 친구들은 변함없이 만나고 있었지만 병수 씨만 그 시간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하버드 의대 75년 종단 연구,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행복 연구입니다. 이 연구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행복과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바로 관계의 질이다. 특히 노년기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7년 이상 길고 치매 발생률도 현저히 낮았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안 되는 관계의 특징, 오래 알고 지낸 친구,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서로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친구 없이 아무도 살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그가 다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모임이 귀찮다고, 돈이 나간다고, 피곤하다고 관계를 정리하지 마세요. 그 관계가 당신을 살립니다. 한 달에 한 번 친구를 만나세요. 귀찮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첫 번째로 정리하면 안 되는 것, 의미 있는 관계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정리하면 안 되는 것, 취미와 열정. 65 세순자 씨는 젊었을 때 그림을 좋아했습니다. 미술 동호회도 다니고 주말이면 야외 스케치도 나가고 작은 전시회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년 퇴직하고 나서 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그림은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나는 이제 그만해야지. 그래서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물감을 정리했습니다. 캔버스를 다 버렸습니다. 이제 필요 없어. 미술 동호회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만 지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편했습니다. 아, 이렇게 쉬니까 좋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허전했습니다. TV를 봐도 재미없고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되고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1년이 지나자 순자 씨는 우울해졌습니다.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아침에 일어나도 할 게 없었습니다. 저녁에 잠들 때도 기대할 게 없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는 옛날 그림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그린 풍경화. 순자 씨는 그림을 보며 울었습니다. 나 이렇게 행복했었는데. 순자 씨는 다음 날 미술 용품점에 갔습니다. 붓을 샀습니다. 물감을 샀습니다. 캔버스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뛰었습니다. 아, 내가 살아있구나. 순자 씨는 미술 동호회에 다시 연락했습니다. 제가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동호회 사람들이 반겼습니다. 어머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순자 씨는 다시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금 70이 넘었지만 순자 씨는 매주 그림을 그립니다. 손주들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린 그림 어때?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림 그릴 때 제일 예뻐요. 일본 오키나와는 세계 최장수 지역입니다. 그곳 노인들에게는 이키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삶의 보람, 사는 이유라는 뜻입니다. 오키나와 장수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90세가 넘어서도 건강하게 사는 노인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자신만의 이키가이, 즉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림을 그리든 텃밭을 가꾸든 노래를 하든 무언가에 몰입하는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오래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취미와 열정을 버리면 안 되는 이유, 삶의 의미를 잃습니다.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뇌 기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하루하루가 무의미해집니다. 파블로 피카소는 91세까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제 그만 쉬시지 그래요. 피카소가 답했습니다. 나는 그림을 그릴 때만 산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써 나이 들었으니 그만해야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나이 들수록 취미와 열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당신을 살게 만듭니다.
젊었을 때 좋아했던 것 다시 시작하세요. 늦었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정리하면 안 되는 것, 취미와 열정입니다. 세 번째로 절대 정리하면 안 되는 것, 건강관리 습관. 70 세동수 씨는 평생 운동을 했습니다. 아침마다 조깅을 하고 저녁엔 체조를 하고 주말엔 등산을 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동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제 늙었는데 운동까지 해야 하나? 그냥 편하게 쉬고 싶은데. 그래서 조깅을 그만뒀습니다. 무릎이 아프니까 쉬어야지. 체조도 그만뒀습니다. 피곤해. 그냥 TV나 보자. 등산도 그만뒀습니다. 힘들어. 집에 있는 게 편해. 처음 몇 달은 편했습니다. 아, 이렇게 쉬니까 좋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몸이 이상해졌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숨이 금방 찼습니다. 허리가 자주 아팠습니다. 1년이 지나자 동수 씨는 병원을 자주 찾게 됐습니다. 혈압이 올라갔습니다. 혈당이 높아졌습니다. 체중이 10kg 늘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환자분 운동 안 하세요?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당장 운동 시작하세요. 동수 씨가 변명했습니다. 나이가 있어서 운동이 힘들어요.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해야죠. 나이 들수록 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운동 안 하면 빨리 늙어요. 동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리한 건 습관이 아니라 건강이었다는 걸. 동수 씨는 다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신발을 신은 이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다시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몸이 달라졌습니다. 계단이 편해졌습니다. 숨이 덜 찼습니다. 허리가 덜 아팠습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혈당도 낮아졌습니다. 동수 씨가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진작 다시 시작할 걸 그랬어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셔서 다행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노년기 건강의 핵심을 발표했습니다.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WHO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주 3회 이상 운동할 경우 사망 위험이 평균 47% 감소하고 치매 발생률이 38% 낮아지며 낙상 사고가 52% 줄어든다고 합니다. 반대로 운동을 중단할 경우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만성질환이 약화되며 우울증 발생률도 크게 높아진다는 겁니다. 건강관리 습관을 버리면 안 되는 이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습니다. 나이 들수록 회복이 어렵습니다. 약으로는 운동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해야 인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걷기는 최고의 명약이다. 나이 들어서 힘들다는 핑계로 운동을 정리하지 마세요. 오히려 나이 들수록 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30분 산책하세요. 일주일에 3번 가벼운 운동하세요. 피곤해라는 말을 건강해야지로 바꾸세요. 건강관리 습관, 이건 절대 정리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로 절대 정리하면 안 되는 것, 호기심과 배움. 70세 영숙 씨는 평생 배우는 걸 좋아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영어를 배우고 도서관에서 역사 강의를 듣고 유튜브로 요리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영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 어차피 다 쓸데없는데 그냥 쉬자. 그래서 문화센터를 그만뒀습니다. 도서관도 안 갔습니다. 유튜브도 안 봤습니다. 이제 배울 나이가 지났어. 그리고 집에서만 지냈습니다. 처음엔 편했습니다. 공부 안 하니까 좋네.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머리가 안 돌아갔습니다. 간단한 계산도 틀리고
어제 일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사람 이름이 자꾸 헷갈렸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영숙 씨는 두려워졌습니다. 나 치매 오는 거 아니야?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검사를 하고 말했습니다. 치매는 아닌데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졌네요. 뇌를 사용 안 하시나요? 그게 요즘 아무것도 안 해요. 의사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뇌는 근육이랑 똑같아요. 사용 안 하면 퇴화합니다. 당장 뭐라도 배우세요.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새로운 거 시도하세요. 영숙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리한 건 배움이 아니라 뇌였다는 걸. 영숙 씨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문화센터에 다시 등록했습니다. 이번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도서관에도 다시 갔습니다. 한국사 강의를 들었습니다. 유튜브로 그림도 배웠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머리가 굳어서 잘 안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기억력도 좋아졌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재밌어졌습니다. 영숙 씨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나 요즘 스마트폰 배우는데 너무 재밌어. 손주들이랑 영상 통화도 하고 사진도 보내고 친구들이 놀랐습니다. 어머, 우리도 배우고 싶다. 영숙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같이 배우자. 재밌어. 하버드 의대 신경과학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60세 이상 노인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은 새로운 것을 계속 배웠습니다. B그룹은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5년 후 두 그룹의 뇌를 MRI로 촬영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A그룹은 뇌의 특정 영역이 오히려 활성화되어 있었고 새로운 신경 연결이 생성됐습니다. B그룹은 뇌가 전반적으로 위축됐고 치매 위험도가 3배 높았습니다. 연구팀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뇌는 계속 성장할 수 있다. 단 계속 사용해야 한다. 호기심과 배움을 버리면 안 되는 이유. 뇌가 퇴화됩니다.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삶이 무료해집니다. 세상과 단절됩니다. 아인슈타인은 76세에 죽기 직전까지 새로운 이론을 연구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제 그만 쉬시지 그래요? 아인슈타인이 답했습니다. 나는 배울 때만 살아있음을 느낀다. 나이 들어서 배워서 뭐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나이 들수록 배움이 더 중요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세요. 악기를 배우세요. 그림을 배우세요. 컴퓨터를 배우세요. 모든 게 좋습니다. 배우는 순간 당신의 뇌는 젊어집니다. 네 번째로 정리하면 안 되는 것, 호기심과 배움입니다. 다섯 번째로 절대 정리하면 안 되는 것, 꿈과 버킷리스트. 80세 정수 씨에게는 평생의 꿈이 있었습니다. 제주도 한 달 살기, 젊었을 때는 일이 바빴고 중년엔 자식 키우느라 바빴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70이 됐을 때 정수 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제주도 한 달 살게 할까? 하지만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여행이에요? 집에서 편하게 계세요. 돈 아깝잖아요. 정수 씨는 망설였습니다. 그래, 나이도 있는데 그냥 포기하자. 버킷리스트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꿈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늙었어. 뭘 하겠어.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80이 된 정수 씨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많이 남지 않으셨습니다. 정수 씨는 천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주도 가보고 싶었는데 아내가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여보, 그때 갈 걸 그랬어요. 주변 말 듣지 말고 당신 하고 싶은 거 할 걸 그랬어요.
정수 씨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나 평생 남들 눈치 보며 살았어. 하고 싶은 거 하나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가는구나. 3개월 후 정수 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정수 씨의 딸이 서랍을 정리하다가 버킷리스트를 발견했습니다. 제주도 한 달 살기, 북유럽 여행, 손주들과 캠핑, 아내와 유람선 타기. 딸은 그 종이를 보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으셨구나. 호스피스 간호사 브로니 웨어는 5년 동안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를 기록했습니다.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남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용기를 낼 걸. 2위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지 말걸. 3위는 이것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걸 더 많이 할 걸. 아무도 이렇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이 참을 걸, 더 많이 포기할 걸. 모두가 후회했습니다. 더 많이 도전할 걸, 더 많이 살 걸. 꿈을 정리하면 안 되는 이유, 인생의 의미를 잃습니다. 하루하루가 무의미해집니다. 죽을 때 후회합니다. 꿈이 없으면 죽은 것과 같습니다. 모세 할머니는 76세에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늙으셨는데 무슨 그림을 그리세요? 할머니가 답했습니다. 내가 80세까지 산다면 아직 4년이나 남았잖아요. 할머니는 80세까지 살면서 1600점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늙어서 꿈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꿈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서랍에 넣어둔 버킷리스트 꺼내세요. 하나씩 지워 나가세요. 제주도 한 달 살기 늦지 않았습니다. 유럽 여행 지금 가세요. 손주들과 캠핑 이번 주말에 하세요. 돈 아깝다는 말 하지 마세요. 관 속에 돈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나이 들어서라는 말 버리세요.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해라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 인생은 당신이 삽니다. 당신이 하고 싶었던 것, 미뤄왔던 것, 언젠가 하려고 했던 것 지금 하세요. 내일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5번째로 정리하면 안 되는 것, 꿈과 버킷리스트입니다. 맞습니다. 마무리가 너무 길고 중복되네요. 간결하게 다시 써드리겠습니다. 제주도 한 달 살기 늦지 않았습니다. 유럽 여행 지금 가세요. 손주들과 캠핑 이번 주말에 하세요. 돈 아깝다는 말 하지 마세요. 관 속에 돈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나이 들어서라는 말 버리세요.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당신이 하고 싶었던 것, 미뤄왔던 것, 언젠가 하려고 했던 것 지금 하세요. 내일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5번째로 정리하면 안 되는 것, 꿈과 버킷리스트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60세 이후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것 5가지. 하나, 3년 이상 안 입은 옷. 둘, 자식이 남기고 간 것. 셋, 중복되는 생활용품. 넷, 읽지 않는 책과 서류. 5, 추억의 물건. 이런 것들은 공간을 차지하고 마음을 무겁게 하고 당신을 과거에 묶어둡니다. 과감히 정리하세요. 60세 이후 절대 정리하면 안 되는 것 5가지. 하나, 의미 있는 관계. 둘, 취미와 열정. 셋, 건강관리 습관. 넷, 호기심과 배움. 5, 꿈과 버킷리스트. 이런 것들은 당신을 살게 만들고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고 노년을 빛나게 만듭니다. 절대 정리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키우세요. 마리 콘도는 말합니다. 물건을 고를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나를 설레게 하는가? 저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가? 설레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만 남기세요. 무겁게 하고 묶어두는 것은 과감히 버리세요. 당신의 노년은 짐을 짊어지고 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날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맞아, 이제는 좀 비워야지 하셨나요? 아니면 그래도 추억이 담긴 물건을 어떻게 버려 하셨나요?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게는 소중한 추억이어도 자식들에게는 정리하기 힘든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다 버리는 것도 정답은 아니겠지요. 사진 한 장, 편지 한 통처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물건은 남겨도 좋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물건을 얼마나 많이 남기느냐가 아니라 내가 떠난 뒤 자식들이 그 물건 앞에서 웃게 될지 한숨부터 쉬게 될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억이니까 간직해야 한다. 아니면 자식들을 위해 미리 정리해야 한다. 댓글에 편하게 간직 또는 정리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부모님 물건을 직접 정리해 보신 분이라면 그때 어떤 마음이셨는지도 들려주세요. 아마 이 문제는 부부끼리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생각이 많이 다를 겁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물건은 조금씩 비우되 사람과 꿈, 그리고 웃을 일은 더 많이 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가까운 분께도 한번 보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다음에도 살아가는 데 힘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마음은 가볍게, 하루는 따뜻하게 보내세요. 이상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